안녕하세요. 벌써 5주차입니다. 자, 오늘은 제11장 형중회합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자, 삼형야, 자묘, 사신, 지류시야, 충자, 육충야, 자오, 묘유, 지류시야. 자, 형은 삼형이고 자묘, 사신의 종류가 이것이다. 충은 육충이고 자오, 묘유의 종류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리학원, 진소암 선생님께서 쓰신 명리학원에는 삼합이나 방국이, 삼합과 방국이 만나서 같은 오행길이 지나쳐서 오는 오행이 지나쳐서 오는 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해묘미가 이미 삼합으로 목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목이 막 무성하게. 근데 해자축 방합이 더해져가지고 이 왕한 목에다가 수생목이 더 더해진 거죠. 그래서 지나쳐서 오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것은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바로 이게 삼형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살은 재생하는 운동성이면서 뭔가 덜어내고 삭감해내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러니까 수술이라든가 의료, 뭐 군경검이라든가 질병, 그 다음에 뭐 중개, 이쪽과 저쪽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중개하는 것 등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신살 중에 하나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많은 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형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묘미 삼합에 해자축 방국이 더해지다 보면 이렇게 해가 형이 되고 자묘가 형이 되고 충미가 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에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형했다 해서 자형이라고 하고 자묘는 서로 상생하면서 형했다고 해서 상형이라고 하고 충미는 또 이렇게 축술미와 함께 또 이것도 삼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술미 삼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행끼리 형했다고 해서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가족, 형제들한테 뭐 배신당할 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통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머지도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임묘진으로다 방국이 이미 왕성한데 신자진이라고 하는 삼합의 수국이 수생목이 더해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인신은 사화와 함께 인사신 삼형살이 되고요. 자묘는 서로 또 상생하면서 상형이 되고요. 진지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형했다 해서 자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호술 방국이 이미 화국이 왕성한데 사오미 방국이 더해져서 또 신금과 더불어 인사신 삼형살이 되고 오호가 자형이 되고 술미가 토와 더불어서 축술미 삼형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묘 상형이나 진진자형은 항상 정해져 있는 대로 형사를 이루지만 이게 축미나 술미, 즉 축술미 삼형이죠. 또는 인신이나 인사신 삼형이죠. 이런 것들은 인사신 삼형이 다 있어도 일어나지만은 뭐 인신만 있어도 형으로 봐야 되고 사신만 있어도 형으로 작용하고 인사만 있어도 형으로 작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축술미 삼형도 마찬가지예요. 축미가 충두되지만 형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술미도 두 개만 있어도 형으로 작용하고 축이 이제 술토를 만나도 축술형으로도 또 삼형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미 사유축 삼합으로 궁국을 이루고 있는데 신유술 방국이 더해져서 오는 형살이죠. 이것이 바로 사신
삼형이 되고요. 유유 자형이 되고 축술 삼형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합과 육합에 관한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자 그랬어요. 회자. 삼회야 그랬어요. 그래서 끊으면 자, 회는 3회다 그랬어요. 3회. 그래서 둘이 만나서 모은 것은 육합이라고 하죠. 그 둘이 만나는 것은 야합이라고 할 수 있고 둘 이상이 만나는 것을 회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3회. 그래서 회는 3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3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신자진, 지류, 시야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신자진의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합자 그랬어요. 합자. 육합냐. 그래서 끊으면 근데 회 말고 육합이라는 게 있다. 합자. 합은 뭘? 육합을 얘기한다. 합은 육합이다. 그래서 자여 축합 지류 시야 그랬어요. 자와 축이 합하는 것 등의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합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해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합은 삼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회합의 종류에는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그쵸? 이런 것이 이제 합으로써 그 지장 간의 이제는 중기의 같은 기운끼리 합한 것이 바로 이게 삼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삼합은 이렇게 청간의 청간합처럼 음양합, 청간합처럼 이렇게 음양합으로 이렇게 이제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지장 간의 같은 오행끼리 오행합으로 이렇게 만난 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기 가치관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제 발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가 청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삼합인데 그 뜻이 지장 간에 품은 각자의 뜻들이 모여서 그 왕지를 기준으로 청간의 양간으로 그 기적 결합을 에너지로 발산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삼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관계나 사회활동 그리고 자기의 탁월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단서가 된다. 삼합에서. 그래서 신자진 삼합을 예로 들으니 다른 사람 삼합도 이와 같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지지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근데 지장간 중기가 이 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의 중기는 개수가 있고 또 중기에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진중에 개수가 있네요. 그리고 쭉 따라가 보니 수가 또 신중에 또 임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따라 보니 다른 데는 수가 없네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금과 그렇죠? 자수하고 진토하고 이렇게 삼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자진 삼합이다. 다음은 육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육합은 명리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에서 6개의 합이 있는데 그 6이란 자축합, 인해합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합이 되는 이치는 대개 1월이 합삭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음력 11월 월건은 자로서 축에서 합삭하고 12월의 월건은 축으로서 자에서 합삭하고 그러므로 자축이 서로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의 월건은 인으로서 해에서 합삭하고 12월의 월건은 해로서 인에서 합삭하므로 인해가 서로 합하게 된다. 나머지 조합도 다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육합은 해와 달 그리고 지구가 운행하는 법칙성이며 월건과 월장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월건이란 뭐냐 하면 술시에 두 병이 가리키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술시에 두 병이 인방을 가리키면 인월이고 묘방을 가리키면 묘월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월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월장은 두 병이 인방을 가리키는 인월에 태양은 황도 12궁의 해궁을 지나게 되는데 이를 인월의 월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병이 또 해방을 가리키는 해월에는 태양이 반대로 인궁을 지나므로 해월의 월장은 인이 되죠. 그래서 즉 지구가 인궁에 있을 때 태양은 해궁에 있으며 지구가 해궁에 있을 때 태양은 인궁에 있게 되는 이치예요. 이것은 매월의 합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합작이라는 건 뭐예요? 그쵸.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서 일직선을 이루는 때를 우리가 이제는 합작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죠. 자, 육합의 이제 이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육합의 원리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밖에서 돌죠. 그것은 뭐예요? 자월 동지에서 일양이 생기고 축월에서 이양이 생기고 인월에 삼양이 생기고 묘월에 사양이 생기고 진월에 오양이 생기고 사월에 육양이 생겨서 이것은 양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축, 인묘, 진사는 이제는 좌선으로 돈다고 한다면, 그쵸? 5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5월부터는 이제는 5월 하지부터는 일음이 시생하고 미월에 음이 2개 늘어나고요. 그쵸? 신월이면 음이 3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6월이면 음이 4개가 늘어나고 수월이면 음이 5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해월이면 유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6개의 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이 점점 커지는 거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외로 이렇게 돌다 보니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합이 되는 이제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축과 합하고 그쵸? 자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는 축과 합하고 그다음에 인해합, 그다음에 묘술합, 그다음에 진유합, 사신합, 그다음에 오미합이라고 하는 이 6개의 육합이 원리가 이러한 이치이다. 이것을 합작에서도 볼 수 있고 월건과 월장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합도를 또 살펴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축합, 그 다음에 인해합, 그 다음에 묘술합, 그 다음에 진유합, 그 다음에 사신합, 오미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표들은 이 육합도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합의 원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로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과 방국에 관한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계 이지지 궁분이언, 그쵸? 사대 위충 격사지의야, 삼방 위회 붕우지의야, 그쵸? 그 다음에 병대위합 비린지의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개죠, 그쵸? 차계 대개 이것들은 모두가 그쵸? 지지의 궁을 나누어서 이제 말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충이 되는데, 이것은 격사, 그쵸? 쳐서 쏘아 맞힌다는 의미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이고요. 그 다음에 삼방
위회 그랬어요. 그리고 삼방이 모이는데, 이건 삼방이 모이는데, 이거는 붕우, 친구라는 뜻이 있다. 친구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병대 위합 그랬어요. 나란히 나란히 합으로 짝이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비린지의야, 이것은 이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충과 이제는 방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표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육합은 이렇게 서로 맞으면서 자축합, 인해합, 누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의 그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육충도 서로 마주보긴 하는데 이 육합하고는 좀 틀려요. 합작으로 만나는 이 위치랑 좀 다른 게 정반대 방향에서 서로 마주보고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좌우묘유는 좌우묘유끼리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 계절이 서로 다른 것끼리 이렇게 묘유충, 그쵸? 이렇게 좌우충, 이것이 바로 육충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진술충미끼리, 그래서 겨울 축의 토와 여름 미의 토가 서로 이렇게 충미충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 술토와 봄의 진토가 서로 이렇게 진술충, 정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입동과 입하가 이렇게 사해충으로, 그렇죠?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춘과 입추, 그렇죠? 봄과 가을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충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언제는 육충의 원리이다. 그래서 천간에는 충이 없어요. 그래서 천간에는 기와 기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밀어내는 그런 기운이면서 갈라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는 극이라고 하는 거고, 지지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서로 부딪히는 거이기 때문에 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방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그쵸? 같은 오행끼리 나란히, 그쵸?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친구의 합이라고도 얘기를 앞장에서 잠깐 본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자축 수국, 그쵸?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임묘진이 무리지어서 서로 이렇게 묶고, 그 사오미가 무리지어서 화고, 신유술이 금국으로다가 서로 같은 오행이나 같은 방위끼리 이게 나란히 어깨동무하면서 나란히 무리지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방국이고, 방국하고 삼합의 차이는 뭐예요? 삼합은 지장 간의 뜻이죠. 정신적인 코드를 같은 사람들끼리 겉모습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합이라고 하면, 이 방국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연, 지연, 그죠? 연합회, 단체, 그다음에 뭐 가족, 뭐 동네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의 또 같은 직업 종류, 그죠? 뭐 의사협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연합회, 단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방국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국의 합은 세력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삼합은 정신적인 코드로다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관리자급 정도의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코드로다가 주로 쓰인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명에 관계된 거네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어 사명 취의, 고차 걸의, 그 다음에 숲을 지기 소이연, 명리 영무 해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사명을 취하는 뜻에 대해서 좀 그런 것에 이제는 뜻의 그 이해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는 고차 거리라고 했어요. 다만 의심이 들지만 비로 그 까닭, 소위연 까닭을 불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쵸? 명리에서는 뭐예요? 해가 되지 않는다, 무해하다. 명리를 하는 데에는 뭐 사명살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게 없다. 해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이죠.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요. 자,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할 때 삼합과 방국이 서로 무리지어서 지나친 그런 오행을 뭔가 새롭게 다시 재생을 하거나 또는 깎고 그렇죠? 조정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운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은 재생하는 운동성으로 수술이나 운동 또는 무언가를 교정하는 것 그리고 형벌과 같은 것을 주관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로 송사, 시비 또는 사고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팔자 지중의 형충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는 구비 미사 여기까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팔자의 그 지지 가운데에 있는 형과 충이 있으면 모두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로 가니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나요? 자, 그래서 팔자 지중의 형충 구비 미사 끊었었죠. 그래서 팔자 지지 가운데 형과 충이 있으면 모두 좋은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삼합 육합 가히 해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삼합이나 육합으로서 뭐 할 수 있다? 풀에 가히 풀 수 있다.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나 충이 사주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순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형충을 해롭게 하는 형충을 또 삼합이나 육합으로서 이것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자, 그럼 봅시다. 가여, 갑생, 유월, 봉유, 즉충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가령 예를 들면 갑목이 6월에 출생하여서 묘를 만나가지고 즉 충이 됐다 이거예요. 충이 되는데 이혹 지중 유술 즉 묘여 술 합이 불충 그랬어요. 그러나 혹 지지 가운데 술이 있다면 곧 묘와 술은 뭐 하는 거예요? 합이 되니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갑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그쵸? 또 년에 묘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가 묘유충이 된다. 묘유충이 되는데 그런데 또 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묘유충이 이렇게 묘수랍으로다가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합충을 해결하는 그 방법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연애에서부터 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그래서 먼저 충이니까 먼저 충을 했어.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가니까 다음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거든요. 충을 일단 해고 가다 보니 술토가 있어서 술이 또 다시 이렇게 묘수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이 이게 완충돼 버려서 충이 무력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논법을 잘 이해하셔서 궁리하시면 이것을 그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궁합이라든가 인간관계 이런 거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으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자, 묘유충이 있으나 술토가 있으면 묘술이 합으로 충이 해소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사고가 났는데 안전띠를 착용하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합이 있으면 충중의 합이 있으면 그 합은 충에서 안전띠와 같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충이나 형은 좋은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국에서 충이 있어도 충이나 형이 있어도 또 합이 있으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장치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흉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진 즉 유여진 합이 불충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진토가 있으면 즉 유금과 진은 뭐라고? 합하여 불충, 충이 되지 않는다. 아까 그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다음 읽어볼게요. 유해여미 그랬어요. 그리고 즉 묘여해미 회의 불충 그러네요. 또 해수와 미토가 있으면 즉 묘와 해는 그 다음에 묘해 미는 뭐 한다고요? 회합하여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되죠. 앞부분에서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자, 그럼 좋아요. 자, 묘유충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묘유가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술토를 만나면 묘술 합으로 해소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술이 없어. 술토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묘유가 이렇게 충을 하는데 술토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술이 없으면 뭐라고요? 만약에 술이 없으면 진토. 진이 있으면은 이 묘유충이 또 진유합으로 또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충이 해소되고 또 그리고 또 회합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묘유충이 이렇게 있는데 또 해수가 있으면 어딘가에 해수가 있으면 또는 미토가 있으면 해묘가 되든지 그쵸? 또는 해가 없고 미만 있어도 묘미로다가 이 충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진토가 있으면 요관시토가 합하고 충이 되지 않고 해수와 미토가 있으면 묘목과 해미는 회합하여 충이 되지 않는다. 자, 확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유사여 축, 즉 유여 사축 회이 불충 그랬어요. 그래서 끊을게요. 이거는 사와 축토가 있으면 즉 유와 사축은 뭐 한다고요? 회합을 하게 되니까 불충, 충이 되지 않는다. 얘기죠. 그러면 시, 회합, 가이, 해충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회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충을 회합으로서 충을 해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우여, 병, 생, 자, 월, 봉, 묘, 즉, 형. 그래서 이번엔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또 예를 들면 병화가 자월에 출생하여 뭐를 만나요? 묘를
만나면 뭐가 돼요? 자묘 형이 되는 거죠. 그죠? 형이 되는데 이혹 지중 유술 즉 묘여 술합 이불충 그랬어요. 그죠? 혹 지지 가운데에서 술토가 만약에 있다면 즉 곧 뭐라고요? 묘와는 술토가 합을 해서 불형, 형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충하고 같은 이치예요. 그쵸?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축, 즉 자여축, 합이 불형. 그래서 끊으면 자, 축이 있으면 자와 더불어서 축은 뭐가 되고 합이 되니 형이 안 된다. 불형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유해여 미 즉 묘여 해미회이 불형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해와 미가 있으면 그쵸? 묘와 더불어서 해미는 회합이 되니 불형한다. 형이 되지 않는다. 자, 같은 이치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유신여 진즉 자여 신진 회의 불형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신과 더불어 진이 있으면 즉 또는 곧 뭐예요? 자와 신진은 뭐 한다고요? 회합을 하니까 형이 되지 않는다. 그쵸? 시회합 가이해 형이야. 그래서 바로 이것이 회합으로서 형을 해결한다는 또는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유인해이 반득 형충자 하야 이랬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또 해결함으로 해결함이 있는데도 도리어 형충을 얻었다는 것은 하야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결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뭐 형이나 충을 하고 있는 것을 삼합이나 육합이 있어서 해결함이 있는데 그 오히려 해결함으로 인해서 다시 형충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정신 차리고. 자, 봅시다. 가여, 갑생자월. 그랬어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그리고는 지봉, 이묘, 상위, 이묘, 불형, 일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출생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두 개의 두 개의 묘목을 만난 거예요. 지지에서 두 개의 묘목을 나란히 만난 거예요. 그렇죠? 지지에서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서로 그렇죠? 서로 나란히 만나면 이 이묘 두 개의 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자를 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대1 형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지우 봉술 수려 묘합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러나 지지에서 또 술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묘가 이렇게 자월에 태어났잖아요. 갑목이 그쵸? 갑목이 이렇게 자월에 태어났는데 얘가 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난 거예요. 묘를. 그런데 이거는
이 두 개의 묘는 자 하나를 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뭘 만난 거예요? 술토를 만난 거예요. 그럼 술토를 만나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형이 있을 때 이렇게 합을 하면 해소가 되는데 이 술토가 이렇게 합으로 인해서 합을 해서 이 형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것이 하나가 합이 되니까 하나가 남아서 이거 두 개가 이 둘은 서로 자묘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묘형이 오히려 이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에서 또 술토를 만나면 수렴묘합 그랬죠. 술은 뭐라고? 묘와 함께 합을 한다. 그쵸? 본위 해형. 그래서 본래는 형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쵸? 해결하는 것인데 이 합, 거, 기, 일 그랬어요. 해소되는 건데 그러나 뭐예요? 합하여 그 하나가 거해지면 제거되면 즉 곧 뭐예요? 일합 이일형 그렇죠? 제거되면 하나는 합이 되고 하나는 형이 되니 시인해이 반득형충야. 그래서 이것이 해결하려고 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형과 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이 자월에 출생해서 묘를 두 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2대1은 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묘를 두 개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술토도 있는 거예요. 술토가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랑 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형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자평의 이러한 이론을 이제는 현장에서 현재 지금 뭐 현장에서 강호에서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강단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나 이거를 얼마만큼 이 이론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희소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실간을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유심히.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는 그래도 이렇게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이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를 지금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유, 형, 중, 이, 회합, 불농, 해자, 하야 여기까지 끊어야 되네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또 뭐가 있으면 형충이 있으나 회합으로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능히 풀 수 없는 것. 풀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충이 있어. 근데 또 회합으로 풀 수 없다는 것도 조금 아까는 육합 때문에 못 풀었지만 이번에는 또 회합으로도 풀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또 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가여, 자년, 5월, 일좌, 축위 네,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자년 5월에 그 다음에 일간이 뭐에 축 그죠? 축에 좌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문이 있네요. 자년 5월에 일간의 이 축에 자하고 있으면, 그쵸? 축여 자합, 가히 해충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 좌우충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좌우충 해결됐어요. 근데 이시 봉사유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요? 시에 사유를 만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에 유금을 만나거나 사화를 만나면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나 유를 만나면 여기 유를 해놨네요. 여기는 유를 만나게 하고 여기는 사화를 만나게 했어요. 사나 유를 만나면 즉 추겨 사유회 이자 그다음에 복충오 그랬어요. 부충오 부충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곧 축은 사와 함께 사나 유와 함께 회합을 한다. 그쵸? 그래서 회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은 자와 오는 다시 충을 하는 거죠. 다시 충을 하게 된다. 자와 오는 다시 충을 하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부족할까요? 예문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요건 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에 자가 있고 월에 이렇게 일지에 축이 있고 이렇게.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좌우충이란 말이에요. 좌우충. 좌우충을 했어요. 근데 일지에 축이 있으니까 이게 자축합이 되면서 좌우충이 풀렸어요.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좌우충이 풀렸네 했는데 어머 또 가다 보니 시에 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자축합을 했다가 얘랑 같이 유축으로 1, 2, 3합을 해버린 거예요. 3합을 해보니까 얘는 다시 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합으로 인해서 충이 해소가 안 됐다. 그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년 묘월 일좌 술위 이렇게 딱 끊을게요. 자, 그러면 자년에 월에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 밑에 술토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술토가 있다. 자, 수려 묘합. 근데 술토가 묘랑 이렇게 합을 하여서 뭐라고 가히해영 형을 해결했다. 그쵸? 형을 해결했다. 이혹 시 봉이노 그랬어요. 그러나 혹 시에 이노를 만나게 되면 즉 술여 이노회의 묘 부 형자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즉 술은 인이나 오와 뭐라고 회합을 하게 되니 묘는 다시 자와 형하게 된다. 그쵸? 이것은 다시 자와 형하게 된다. 그래서 시회합이 불능 해형충이야. 그래서 이것은 회합으로서 뭐 하게 된 거예요? 형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자묘형이 있었어요. 자묘형이 있는데 술토를 만나서 묘술합이 되는 바람에 자묘형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오나 인을 만나게 되면 자묘형을 묘술합으로 해결했는데 이 술토가 인호랑 회합하느라고 이 묘술합이 해소되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순서가 이게 연에서 시로 갈수록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원국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원국을 분석하는 방법.
세운이나 대운에서 오는 거는 다르죠. 운에서 오는 거는 이건 원국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국을 이렇게 이런 원국을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런 속성이나 기질, 환경 이런 본래 이런 환경, 기능, 능력,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이 장은 잘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경유, 형충이, 가이해, 형충자, 하야 이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다시 형충이 있어도 그쵸? 형충이 있어도 형충을 해결할 수 또 있다는 것도 있다는 거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또 무엇이냐 이거죠. 다시 형충이 있어도 형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찌 된 것이냐. 이거는 뭐예요? 개, 사주, 지중, 형충, 구불, 위, 미 여기까지 끊을게요. 대개 사주 가운데에는 형충이 있으면 그쵸? 형충이 있으면 좋지 않다. 있으면 좋지 않다. 이 형충 용신 우위 합격 그쵸?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군다나 뭐예요? 형충이 만약에 용신이라면 결국은 용신을 형충한다고 하면 우기 합격 그거는 더욱이 합격이 된다. 합격이 된다. 자, 불여 이 별위치 형충 그랬어요. 그쵸? 예를 들면 다른 자리에 형충하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좋지 않다. 그쵸? 좋지 않지만 그쵸? 좋지 않지만 해 월령 지형 충의 그랬어요. 하지만 월령의 형충은 어떻게 된다?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형충이 본래 아름답지 않아. 좋은 건 아니야. 형충이라는 것은. 그쵸? 하지만, 더욱이 그 월령의 용신을 형충하는 것은 합격까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에 형충하는 것도 다른 자리에 형충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월령의 형충은 꼭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해결해야 된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여 병생 자월 그랬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자월에 출생하면 묘의 형자, 묘로서 자와 형이 된다. 그쵸? 이지우 봉유. 그러나 지지에서 또 유금을 만나게 되면은 즉우여 유충이 불형 월령 지관 그랬어요. 그죠? 이걸 만나게 되면 뭐예요? 유금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유금과는 충하고 그쵸? 충하고 월령의 관과는 뭐예요? 불영한다. 형하지 않는다. 자, 좀 복잡한데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됐어요. 그쵸? 병화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묘가 있어서 자묘형, 묘의 형자, 자와 묘가 형이 됐어요. 그런데 또 뭘 만났어요? 유금을 만났어요. 유금을. 또 유금을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유금을 만나니까 이게 여기는 자묘형이 되는데 월지랑 월량은 자묘형이 되는데 여기에 시지의 유금을 만나니까 멀리서 어떻게 돼요? 묘유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금을 만나서 유금과 충을 하게 되면 이 월령의 자와는 이게 자묘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록 다른 거랑은 충은 하지만 이 충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령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월령의 자묘형은 이렇게 해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격은 타격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치적으로 맞나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묘형이 있는데 아까 그 명리학원에서는 육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육합이었죠. 육합 그쵸? 육합도 육합이지만 충도 같은 이치예요. 충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충이 잘 안 되죠. 생화극제를 보면은 이게 묘유충 하러 가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제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이 왜 맞냐 하면은 지지는 고유하기 때문에 삼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좌우묘들은 특히. 그래서 얘네들은 고유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삼합으로 상생상극에는 약해요. 그렇지만 충에는 강한 것이 이 좌우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서 뭐랄까 충이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이제 실관을 통해서 이제 한두 개의 실관 갖고는 안 되겠죠. 오랫동안 실관을 통해서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혹여 이제 이거 잘못된 이론이 이건 좀 잘못된 이론이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제 버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어쨌든 자평진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이런 사주들을 만나게 되면 한번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또 이제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갑생 6월 묘일 충지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갑목이 6월에 출생하여 묘일이면 그것과 뭐 한다고 충하죠. 그쵸? 그것과 충하여 이시 봉자위 그쵸? 그러나 어떻게 돼요? 시에서 자의 위치를 만나게 되면 자수를 만나게 되면 자수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묘여 자형 즉 곧 뭐예요? 묘와 자는 형을 한다. 그쵸? 형하고 그 다음에 이 월령 관성 충지 무력 그랬어요. 형하고 월령의 관성은 뭐 한다고요? 충을 무력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면 자, 갑목이 6월에 출생하여 묘를 만나서 묘유충이 이렇게 되었어요. 묘유충이 되어 있는데 묘와 자수는 형하고 묘와 자수가 또 다시 형이에요. 그쵸? 형하고 그 다음에 월령의 묘유충은 이 자묘형에 의해서 묘유충은 오히려 무력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해소된다 소리는 안 했어요. 좀 무력해진다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묘형이 되니 이것은 무력해진다. 그럼으로써 정관격이 파격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어, 별관, 형충. 그래서 끊을게요. 자, 비로 다른 궁에서 형충을 하더라도 육진, 불무, 형극 그랬어요. 이거는 뭐야? 육친을 형하고 극하지는 불무니까 극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다. 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자, 이 월관유재 그랬어요. 그러나 월의 정관이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어떻다고? 기격 불파. 그 격은 파격이 되지 않는다. 시소위 이 형충이 해형충이야 그랬어요. 이것이 소위 이른바 형충으로 형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형충으로서 형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참 묘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비로 다른 궁에서 형충은 이루어지지만 월령의 격은 파격이 되지 않으니 이것을 형충으로서 형충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형충해합에서